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수면 보조제, 사실은 여러분의 잠을 점점 더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약업계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은 여러분이 평생 그 약을 찾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점점 약 없이는 한숨도 못 자는 몸이 되어가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15년간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이준혁 박사로서 이 사실을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불면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무려 78%가 스스로 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점점 잠드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약에 의존할수록, 제품에 기댈수록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들 수 없는 몸이 되어가요.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약 없이는 한숨도 못 자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고 새벽 2시나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는 멍하니 있다가 밤만 되면 또 잠이 안 오는 그 악순환 말이에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 3개월만 불면이 지속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40% 떨어집니다. 6개월 지나면 치매 위험도가 2배로 높아지고요. 1년이 지나면 우울증과 고혈압이 찾아와요. 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제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지금 있는 2가지 재료만 있으면 돼요. 바로 꿀과 소금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82세 어르신이 20년 된 불면증을 단 3일 만에 잡으셨어요. 66세 분은 매일 먹던 수면제를 끊으셨고요. 71세 분은 새벽에 깨는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다 같은 방법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불면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올 단 하나의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 불면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느낌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말에 집중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깨시는 분, 약 없이는 못 주무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영호 82세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20년 가까이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못 주무셨던 분입니다. 은퇴하신 후에 무기력감이 오면서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지셨대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가족들과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낮에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께 제가 꿀과 소금 숙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반 스푼,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게 될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사흘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들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낮에는 손자들이랑 놀아줄 힘이 생기고 가족과의 대화도 늘어났죠.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분 표정이 정말 달라진 걸 봤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사실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잠만 제대로 자도 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을 방해하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똑같은 방법을 쓰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꿀과 소금 숙면법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다면 아마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쓰면서도 방법이 잘못돼서 효과를 못 보시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실수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먼저 꿀과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실수예요. 좋은 거니까 많이 넣으면 더 효과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꿀과 소금이 과하면 우리 몸의 혈당과 나트륨 수치가 불안정해져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과잉 당분 섭취는 각성 호르몬을 높여서 숙면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박기영 66세 님도 처음에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밥숟가락으로 꿀을 푹 떠서 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갈증도 심해졌다고 하셨죠. 정확한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꿀은 반 스푼, 소금은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몸은 균형을 원해요. 적당한 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몸이 놀라서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2번째 실수는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는 겁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게 됩니다. 취침 직전 수분 섭취는 야간 소변으로 이어지거든요. 서울대 수면연구소 자료를 보면 수면 1시간 전 섭취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은숙 71세 님도 처음엔 이 실수를 하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마시고 바로 주무시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매번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셨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고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라고요. 그 후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마시거나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잠들기 몇 분 전에 물을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3번째 실수는 정제 소금이나 가공꿀을 쓰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정제된 제품들은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성분들이 다 사라져요. 정제 제품에는 수면을 돕는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대한영양학회 발표를 보면 천일염 속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성환 69세 님은 처음에 집에 있던 일반 소금과 꿀을 쓰셨어요. 몇 주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천일염과 생꿀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재료의 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일염이라고 표기된 제품과 생꿀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비싼 제품보다는 성분표를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해요. 무가공, 천연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꿀과 소금은 어떤 종류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번째 실수는 마신 후에 화면을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잠들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50%나 줄여버려요.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잠이 안 오죠. 미국 수면재단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장명수 68세 님은 매일 밤 뉴스를 보면서 주무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뉴스 보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잠이 더 안 오셨죠. 제가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를 들으면서 눈을 감으시라고 권했어요. 그 후로 숙면을 찾으셨습니다. 꿀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꼭 끄세요.
조명도 낮추시고요. 눈 자극은 숙면의 최대 방해 요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화면은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5번째 실수는 나는 못 고친다는 체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부정적인 기대감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숙면 회복률을 2배로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정진 70세님도 처음엔 될 리가 없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니까 몸도 따라오더래요.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만 실천해본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조급함은 숙면의 가장 큰 적이에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죠. 혹시 지금도 난 안 돼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반대로 숙면을 부르는 올바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면을 멈추고 숙면을 되찾는 꿀과 소금의 황금 루틴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니 이제는 정확한 실천법을 익히실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황금 비율을 꼭 지키셔야 해요. 꿀의 과당 성분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는 재료예요. 그리고 소금 속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시켜주죠.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을 너무 뜨겁게 타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섞으세요.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딱 좋아요.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2번째는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멜라토닌은 밤 10시쯤에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에 맞춰서 준비하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에 마시고 그 후에는 조용히 휴식하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몸이 당분을 에너지로 인식해서 깨어나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다 사라져 버리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쯤 주무시나요? 그 시간에서 역산해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시면 됩니다. 3번째는 천연 재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천일염과 생꿀에는 미네랄과 효소가 살아있어요. 정제된 제품에는 이런 성분들이 거의 없죠. 특히 꿀은 색이 너무 밝거나 단맛이 지나치게 강하면 가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트에서 꿀을 고를 때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천연이나 무가공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가격보다는 성분이 중요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꿀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브랜드보다는 성분표를 먼저 보세요. 4번째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거예요. 눈의 자극이 줄어야 멜라토닌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우리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잠들 준비를 못하는 거죠. 꿀속 음물을 마신 후에는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세요. 노란빛이나 주황빛 같은 따뜻한 톤이 좋아요.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시고요. 화면을 보고 싶은 유혹을 아예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밤은 어떤 불빛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편안한 조명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5번째는 긍정적 감정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수면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걱정거리나 뉴스 시청을 피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쫓아내요. 대신 감사일기를 쓰거나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세요. 가벼운 명상도 좋아요. 오늘 하루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걸 떠올리면서 잠드세요.
이 5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숙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을 만드는 5가지 실수와 숙면을 부르는 5가지 루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이 넣고 늦게 마시고 잘못된 재료를 쓰고 화면을 보고 체념하는 습관이 우리의 잠을 망치고 있었어요. 반대로 적당한 양으로 올바른 시간에 천연 재료로 화면을 끄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 숙면이 찾아온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려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낮 동안 집중력이 살아나서 책도 잘 읽히고 대화도 즐거워져요.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도 잘 기억하죠. 감정도 안정되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웃음이 늘어나요.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요. 이 모든 차이가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에서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마시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조명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세요. 그게 숙면의 첫걸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하고 내일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아침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더 깊게 만드는 베개와 이불 그리고 침실 환경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개 높이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불의 소재와 무게도 중요하고 침실 온도와 습도도 영향을 줘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오늘 밤 꿀소금물 한 잔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댓글로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